111년 만에 가장 더운 8월 1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록을 세운 111년 만에 최고 더위, 이 소식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부에서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권 소식 전합니다. 윤춘호 SBS 논설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경남지사 허위범 특검팀이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던데 확인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이제 박상용 특검보가 지금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박상용 특검보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라고 얘기를 안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취지인데 다만 취재 기자들의 전언을 보면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게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난달 30일 이제 특검 측에서 김경수 지사의 관사하고 집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영장이 기각돼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강제 수사 절차에 돌입한 것을 보면 김경수 지사의 현재 신분이 피의자 신분이다. 이렇게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뭐 공범이다, 뭐 이런 인식, 이런 근거를 특검이 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들을 확보한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지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보면 김경수 지사가 이제 드루킹 일당과의 이제 공모 관계라고 특검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근거로는 첫 번째로는 지난해 10월에 지금 드루킹 측에서는 자신들이 이른바 여론 조작 프로그램을 시연할 때 그 자리에 이제 김경수 지사가 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경수 지사는 이제 그걸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특검 수사를 통해서 보면 드루킹과 같이 일한 이른바 경제적 공진화 모임 그 회원들이 특검 조사에서 그 자리에 김경수 지사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 이제 보도에서 나온 겁니다만은 드루킹이 지난달에 제출했던 이른바 USB를 통해서 거기에서 주요한 정책과 관련해서 김경수 당시 의원과 의견을 주고받은 것들이 드러났다. 이 두 가지 정도를 공모관계로 보는 유력한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죠. 예, 김경수 지사를 그러면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할 텐데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이번 주말로 예상을 했었는데 압수수색 영장 기각되면서 좀 차질이 빚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번 주말쯤 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유력했는데 좀 늦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뭐 다음 주에는 김경수 지사가 특검 사무실에 나올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 오늘 김경수 지사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특검으로부터 연락받은 거 있느냐라고 이제 오늘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특검으로부터 연락받은 거 없는데 다만 곧 소환할 것 같긴 하다. 소환이 된다 그러면 도민들의 의혹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또 한 가지 언론 보도 행태가 최근 자신과 관련한 이러저러한 보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나왔던 것과 좀 비슷하다. 경찰 조사에 자신이 충분히 소명했던 것이 반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김경수 지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김경수 지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김경수 지사 측과도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잖아요. 소환 관련해서 연락을 받으신 게 좀 있는지. 네, 그건 아직 없고요. 어떻게 대응해 가실 예정인지. 뭐 그냥 지금 계속 뭐 언론에 나온 그런 정도 사실에 대해서는 네, 이제 저희들도 사실 파악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법리 검토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김경수 지사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조폭과의 유착 의혹,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통해서 보도가 되고요. 민주당의 소중한 차기 주자 자산들 이렇게 평가되는 인물들이 조금은 어떤 타격을 입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검이 소환을 했을 경우에 일단 두 가지가 이제 주목이 되는 거죠. 하나는 기소가 될 건지 쉽게 말하면 이제 재판을 받게 될 건지라고 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특검에서 지금 정도의 증거 내지는 정황 증거를 가지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다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제 구속영장까지는 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영장이 청구가 된달지 그다음에 또 이제 재판을 받는달지 그러면은 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당장에 지장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적 이미지도 굉장히 나빠지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주영진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김경수 어떻게 보면 두 유력한 차기 후보로도 거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 상처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지사 허익범 특검팀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한 것 같다. 이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아마도 김경수 지사는 특검이 소환한다면 당당하게 나가서 경남도민들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다 진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최근 보도 행태에 대해서 처음 드루킹 사건이 불거졌을 때로 돌아간 것 같다면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 어제부터 본격적인 역공에 나선 것 같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그 선봉에 섰는데요.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 군 대전복 상황센터에서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고 하는데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군이 대응 문건을 작성하는 경위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합법적인 대응일 뿐만 이를 가지고 내란이니 군사 반란 쿠데타 문건이니 하면서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서 적폐몰이를 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동안 계엄검토 문건과 관련해서 별다른 얘기를 상대적으로 안 했었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어서 계속해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성태 대표 생각은 이거 같아요. 뭐냐면 지금 현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라고 하는 것이 내란 실행 의도가 있는 그런 문건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드루킹 특검 등과 관련해서 현 정부가 이 드루킹 특검을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약간 묻기 위해서 이걸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정략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김성태 원내대표의 생각인 것 같아요. 국면 전환용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다. 그렇게 보고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이제 어제 이야기한 대로 군인권센터 소장의 무슨 성 정체성을 언급한달지 이런 부분들은 본질과는 정말 무관하다고 하는 것을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본질과는 무관한 것을 이야기할 정도로 김성태 대표가 뭔가 이 부분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나오는 것은 현 정부의 페이스대로 정부 운영이 굴러가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고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늘 회의에서 했던 이야기도 여러분께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G를 하나 준비해 놓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강공을 취하고 있습니다. 계엄 검토 문건 공개는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내란의 공범으로 몰기 위한 술책이다. 이 정권의 파렴치한 정치적 음모다. 기획행위에 내가 온몸으로 저항하고 싸우겠다. 그래서 문건을 공개한 사람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고발하겠다고 자유한국당이 오늘 밝혔는데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도를 넘는 물타기로 국민적 염원을 외면하고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가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가짜 뉴스를 공당의 원내대표가 공언을 하거나 군인권센터 소장의 개인적인 취향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에도 기무사가 계엄을 검토했다. 그런 문건이 있다라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어제 한 이야기를 가짜뉴스라고 추미애 대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기무사에서 어제 입장을 공개한 거죠. 공개를 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런 문건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기무사에 그거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기무사에서 그런 문건을 작성한 바가 없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계엄 관련한 문건을 만든 사실이 없다라는 거고요. 다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군 대비 태세를 격상을 하고 그다음에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이런 준비를 했을 뿐이지 계엄 관련한 것을 논의하거나 그런 문건을 만들거나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추미애 대표가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무사가 또 문건을 은폐, 누락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겠다 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상당히 강공 대 강공으로 맞서고 있는 국면인데 어쨌든 기무사가 촛불 집회 당시에 계엄을 검토했다는 문건은 이미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내용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자유한국당을 내란 예비 음모에 공범으로 몰기 위한 정부 여당의 술책이다, 기획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실은 수사를 통해서 금방 가려질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렇게 강공에 나서면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태훈 소장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라시는 분은 성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좀 황당했고요. 이게 공당의 대표의 입에서 나온 소리인지 아닌 시정 잡배가 하는 소리인지 저는 처음 듣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장까지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다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걸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한 권 보내드려서 학습을 하게끔 해야 되는지 선진국이라면 아마 원내대표는 그만두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군사 기밀 문서들이 어떻게 군인권센터에는 그렇게 손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 제대로 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님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무슨 유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보이시나 보죠. 저희는 독점한 적이 없고요. 안타깝게도 군 인권과 관련된 단체가 저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정보가 모이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임태훈 소장을 향해서 얼굴에 화장을 많이 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임태훈 소장의 반박입니다. 분장하고 하는 게 잘못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 다들 TV 출연하실 때 다 분장하지 않나요? 앞으로 방송사들 화장품 값은 아끼게 돼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방송 출연하실 때 분장신 들리지 마시고 생얼로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이런 논란 때문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어쩌면 논란을 의도했던 것 아닌가. 사실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논란을 지금 의도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이제 권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얼굴 또는 이제 복부를 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는 척하고 벨트라인 아이를 치는 거예요. 벨트라인 아이를 치면서 상대방의 기를 꺾고 그다음에 자신이 불리한 경우라고 그러면은 상대방의 기운을 꺾기도 하는 이런 의도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김성태 원내대표 개인의 전략이 아니고요. 자유한국당의 원내 전략이죠. 원내 전략을 통해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여당의 공세, 여당의 기세를 꺾겠다고 하는 그런 전술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어떤 전술을 세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오늘 기자들이 당연히 질문을 했을 겁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발언 부적절한 것 아닌가요? 이 성 정체성 이야기는 하지 말았어야 할 이야기 아닌가요? 라는 그런 취지의 질문을 던졌는데 김병준 비대위원장 어떤 얘기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오히려 말하자면 그 김성태 원내대표의 이제 그 말하자면 소신 발언인데 그거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야말로 이슈가 본질을 벗어나가지고 다른 데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 부분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왜 어디서 어떻게 구해서 그다음에 어떤 통로를 통해 가지고 그 시민단체 언론기관도 아니고 시민단체가 계속 그런 그 중요한 문건들을
정부 그 문건들을 그렇게 입수하게 되는지 그래서 저도 궁금합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이야기 들어보면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사이에 뭐 역할 분담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역할 분담을 하고 있죠. 예. 한 사람은 뺨치고 한 사람은 어르고 있고 예. 그렇게 지금 역할 분담을 해서 하고 있고 이게 자유한국당 뭐 개인 자유한국당 당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언론에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은 오늘 보면 자유한국당의 이제 대변인하고 수석 대변인이 계속해서 임태훈 소장의 이제 성 정체성과 관련된 언급이 포함된 이러한 이제 성명을 내거나 이제 브리핑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역할 분담이 돼 있는 거고요. 저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제 자유한국당의 이제 어쨌든 임시 당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이제 당야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김병준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치가 사람만 바뀌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 정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싸우다 보면 모른 척하고 벨트라인을 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여의도의 정치 문법이었는데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이 문법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 자유한국당이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 이후에 당내 기무사 계엄 대비 활동 진상규명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고요. 오늘 민주당에서는 기무사 관련한 또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TF가 이른바 태스크포스인데 네. 이 TF 대 TF 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이 TF 대결도 앞으로 상당히 격렬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백승주 의원을 이제 TF 팀장으로 이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TF를 누가 맡을지는.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8월 달에 이제 개각이 있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청문회를 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는 이제 바로 이제 정기국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이른바 TF 대결은 두 당의 삿바 싸움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삿바 싸움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기무사의 개헌 검토 문건과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사실들을 확인해서 국민에게 공개할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SBS 윤춘호 논설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